너에 대한 마음이 연인으로서가 아닌 보호자, 아빠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 부분 있죠. 내가 누군가랑 연애를 함에 있어서 있잖아요. 뭐 모성애라든지 부성애라든지 이런 감정이 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연인관계는 일단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주체가 되어서 관계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건 우리 두 사람 사이를 지탱하고 있는 건 사랑이 아니라 부성애, 아빠 같은 그런 감정이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 사연자분한테 어떠한 커다란 결핍이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보듬어 주려고 하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연애를 하는 건지 부모 노릇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이 사랑이라는 감정보다 이 모성애나 부성애나 이런 감정이 더 커지게 되면 결국은 오래 못 가고 헤어집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연인관계를 지탱하는 건 두 사람 사이에 유지되고 있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1순위여야 하는데 다른 무언가가 이 1순위의 자리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아 맞아요. 그런 맥락, 그런 똑같은 투의 이야기였어요. 로이님과 같이 몇 번을 이야기했었어요. 연애에는 원래 부족한 사람들이 만나서 하는 거라서 내가 상대방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줄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에 쏠리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지금처럼 모성애, 부성애 이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연애를 하고 연인관계인데 모성애, 부성애를 느끼는 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둘 중 한 사람이 상대방한테 부담이 될 정도로 커다란 결핍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 결핍을 상대방이 끝없이 채워주다 보니까 스스로가 갈피를 못 잡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와 맞아요. 자기가 연애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걸 하고 있는 건지 이 얘기도 실제로 했었어요. 제가 가족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사 시즌에 자잘한 대상포진, 독감 등등 계속 아팠었어요. 자세하게는 안 여쭤볼게요.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가족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당연히 남자친구분도 연애를 오래 하셨으니까 이 트라우마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잖아요. 우리 사연자분이 생각을 하셨을 때 남자친구분이 우리 사연자분한테 뭐 표현을 한다거나 행동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를 할 때 이 트라우마를 항상 신경을 쓰면서 무언가를 하는 눈치였나요? 생각해보면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아이처럼 보채기도 하고 가족, 집, 공간에 대한 결핍이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두 분이 헤어지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가 이건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이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라서 우리 사연자분이 들으셨을 때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불편하게 듣지 마시고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람은 누구나 다 트라우마나 결핍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 정도의 차이가 크냐 작냐의 문제일 뿐이지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 결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연애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결핍을 나 스스로가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어야 되고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군가와 연애를 하면 당연히 부족한 사람들이 만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때로는 서로가 짊어지고 있는 짐들을 들어줄 수 있는데 이 짐이 너무 무거우면 안 돼요. 우리 사연자분의 트라우마나 결핍 이런 것들이 남자친구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거웠을 겁니다. 두 분이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때는 이 사람도 우리 사연자분의 트라우마나 결핍을 들어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사연자분을 그만큼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계속 이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결핍이나 짐들을 같이 들어주면 언젠가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되고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의 무게가 줄어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사람과 3년이라는 연애를 했는데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예나 지금이나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무게가 똑같으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점점 버거워지는 거죠. 그리고 한계가 오니까 우리 사연자분을 놓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의사가 있으면 우리 사연자분도 적극적으로 상대방한테 너무나 많은 짐을 짊어주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노력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사연자분은 언제까지고 상대방이 내 짐을 같이 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사람의 감정이란 게 항상 처음이랑 똑같지 않잖아요. 우리가 썸을 타거나 연애를 시작하는 단계에는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뭐든지 해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채 6개월만 지나도
서로가 익숙해지고 편해지면서 이 사랑이 자리 잡고 있던 자리에는 자연스럽게 정이라는 감정이 들어서게 되고 이 두 사람이 편해지기 시작하면서 예전같이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관계가 유지가 되는 이런 안정기에 접어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정기에 접어드는 순간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무게가 줄어들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이때부터 조금씩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버거움을 느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책가방에다가 짐을 넣고 30분을 서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30분 정도는 누구나 신체 이상이 있지 않는 이상은 어렵지 않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3시간이 되고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그렇게 많은 것들을 넣어놓지 않는 이 가방도 당사자는 굉장히 무겁게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 사연자분의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분명히 두 분이 처음 연애를 하셨을 때 우리 사연자분이 이 사람한테 넘겨줬던 짐은 무겁지 않게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사연자분이 이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짐을 본인이 들고 가서 나 스스로가 해소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고 계속 이 사람이 이걸 짊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점점 무거워지는 거죠. 그러다가 도저히 못 버티겠다 싶으니까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팽겨 쳐버리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지금 상황이 딱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연자분이 이분과 재회를 하려면 지금 본인이 생각을 하셨을 때 가장 크게 느껴지는 내 결핍이나 트라우마들 있죠.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해소할 수 있어야 됩니다. 1차적으로 이게 안 되면 이 사람과 재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사연자분께서 가지고 계신 트라우마나 이 결핍이 혼자서 해결을 하실 수 있는 문제인가요? 저의 제일 큰 숙제예요. 해결의 방법이라고 하면 가족들을 끊어내고 혼자 잘 사는 거예요. 아마 남자친구분은 내가 옆에서 우리 사연자분의 짐을 들어주면 이 가족과의 관계를 끊어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리 내가 오랫동안 지켜봐주고 도와주고 짐을 들어줘도 끊어내질 못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과 관계를 더 이어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사연자분한테 이별 통보를 했을 확률이 제일 높겠네요. 상대방이 가장 궁금한 건 이걸 거예요. 너가 지금 나랑 헤어졌고 남으로 돌아섰고 지금 너의 짐을 들어주고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너는 어떻게 버티고 있을지가 제일 궁금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상대방이 들어주고 있던 짐의 무게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헤어지는 순간 이 사람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다시 네가 다 짊어져야 한다는 걸, 그리고 이 때문에 네가 많이 힘들 거라는 걸 이 사람도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홀로 서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람을 만나도 문제예요. 이거는 내가 가진 결핍이나 트라우마가 크면 나를 만나는 상대방한테 필요 이상의 짐을 얹어주는 느낌이라서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굳이 이런 짐을 떠안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나를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필요 이상의 짐을 떠안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사람한테 짐을 줘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나 스스로가 이 짐을 최대한 줄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혼자 살아가는 방법을 찾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나를 바라봤을 때 이 사람과 다시 만나면 내가 이전처럼 많은 것들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사연자분과의 관계를 지금보다는 덜 부정적으로 생각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근데 진짜 아쉬운 게 뭐냐면 사연자분이 만난 상대방분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잘 없어요. 내가 누군가랑 연애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나 결핍이 너무 크면 대부분의 사람은 이 사람과의 연애를 망설인단 말이에요. 근데 사연자분의 남자친구분은 어찌됐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사연자분이 짊어지고 있는 트라우마나 결핍을 같이 짊어지고 관계를 이어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연자분도 분명히 이 사람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핍이나 트라우마를 해결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테고, 그러면 어떻게든 이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짐을 덜어내 주려고 노력을 했었어야 됐거든. 이 노력만 했어도 두 분은 이렇게까지 관계가 악화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 사연자분께서 많이 힘드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사연자분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는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 내가 가진 결핍이나 트라우마를 나 혼자서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두 번째, 이런 것들을 상대방한테 보여주고 재회를 해야 한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재회보다 우리 사연자분이 홀로 서기를 한다고 했을 때 이 홀로 서는 과정이 많이 힘들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에요. 근데 또 멀리 보면 재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과 만나서 연애를 한다고 해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을 해놓는 게 맞는 것 같고,
맞아요. 로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드문 남자예요. 제 짐을 그동안 감내하고 지낸 거 보면 정말 특별하고 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사연자분도 괜찮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을 좋아해도 이 사람이 너무나 큰 트라우마나 결핍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걸 떠안아야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사람과의 연애를 망설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3년의 기간 동안 이걸 버틸 수 있었던 건 결핍이나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떠나서 우리 사연자분도 그만큼 괜찮은 사람이었고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3년 동안 우리 사연자분의 짐을 들어준 거죠.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라서 영상을 보셨을 때는 어떻게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상담을 할 때는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무작정 이렇게 하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어찌됐건 이 사람과 헤어졌고 남이 됐잖아요. 그리고 당분간은 우리 사연자분은 혼자서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들어주고 있던 짐을 내가 다시 짊어져야 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 우리 사연자분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나 결핍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냐에 따라서 이 사람과의 재회 가능성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라고 결론이 나와요. 저는 이 사람은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떠나간 사람이라서 이 무게를 내가 줄이지 않으면 이 사람은 나한테 다시 돌아오고 싶어도 이걸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무게가 줄여져 있지 않으면 선뜻 우리 사연자분한테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재회 가능성도 없지만 재회를 하더라도 다시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도 또 반복될 것 같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냥 나는 혼자 살아야겠다. 이런 나를 누가 좋아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많은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사람은 절대 혼자서 살 수 없어요. 왜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은 여러 가지 병들에 노출이 되고 나이가 많이 들면 나 스스로 거동이 불편한 순간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순간이 찾아와요. 그리고 이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가족이에요. 그래서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짧지 않은 시간이겠지만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잘 극복하시고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확신이라고 함은 제 홀로 서기가 되었다 할 때 확신일까요? 네. 지금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나 혼자 들 수 있을 정도까지면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는 지금 우리 사연자분께서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나 결핍을 완벽하게 제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 혼자서 부담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재회를 떠나서 앞으로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사람도 본인 나름대로 결핍이나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결핍이나 트라우마가 나 혼자서 충분히 짊어질 수 있는 정도의 양이라면 때로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쪽이 가지고 있는 양이 너무 많으면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무거워 보이는데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핍을 들어달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우리 사연자분을 봤을 때 충분히 내가 가진 부족함도 내가 가진 결핍이나 트라우마도 이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맡길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되시면 지금 재회를 원하시는 이분보다 부족한 사람을 만날 확률은 낮아요. 왜냐면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사람을 만나셨다면 본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나 결핍을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개선을 해놓으면 지금 만나셨던 분보다 훨씬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사연자분이 좋은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일 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시간도 많이 걸릴 테고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부딪혀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과 비슷한 연애를 또다시 반복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이 얘기는 우리 사연자분이 앞에 직접 얘기하셨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래서 꽤나 적지 않은 트라우마나 결핍을 가지고 계신 분인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부족한 사람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진짜 눈물 나네요. 무슨 마음으로 위로해 주시는지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전 사연자분도 위로받았다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어쩌면 재회에 대한 저를 위한 답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이 길고 아득할 뿐이죠. 정확합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정답을 알고 있지만 이 정답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이 정답을 인정하게 되면 내가 가장 인정하기 싫은 부정적인 결과와 마주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차선의 선택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저를 찾아오시는 건 알지만 저는 더더욱 여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얘기를 드리는 편입니다. 이런 문제는 대부분 피한다고 외면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고 딛고 일어서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보통 저를 찾아오시면 본인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와 대면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근데 이걸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 재회든 그 다음 연애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이끌고 갈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할 수 있다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게 어떤 누군가한테는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마리링님이 가지고 계신 트라우마나 결핍이 해결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